최근 소위 캐즘의 여파로 이체한 섹터가 많이 힘들고 주가 관점에서 침체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트레이딩 계좌에 국한된 매매였으나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을 사용해서 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제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손절을 친 경우에는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 어마무시한 50% 이상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뻔했던 사태를 2~3% 손실로 마무리 지었다면 어떻게 보면 잃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기도 합니다. 반면 고집을 부리거나 전략 자체를 장기 투자로 보는 계좌에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장기 투자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제나 투자의 기본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트레이딩은 적절하게 투자와 병행한다면 멘탈과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보호함으로써 장기 투자 계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 이전의 영상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이론의 창시자 스탠 와인스타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그 어떤 자산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이 4단계 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한 번만 익히시면 모든 유형에 적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쉬운 4단계 이론만 잘 체득하시면 어지간히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넘치는 차트쟁이들의 차트 분석은 정말 보실 필요가 전혀 없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각각의 4단계 국면이라도 트레이더와 투자가 어떤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자는 트레이더란 두서너 달의 주가 동향을 주시하며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데이 트레이딩 혹은 며칠 내의 변동성에 따라 사고 파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수시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트레이더의 개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 투자가는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 1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보다 더 긴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변수와 사이클이 너무 많아 설명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단계 이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기초 지역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보합 국면에 접어듭니다. 최저점의 지지와 최고점의 저항을 반복하며 몇 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1단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크 미너비니도 여기서 바닥 낚시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전략은 매우 지루한 일이며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1단계 구간은 대단히 지루하고 언제쯤 주가가 출발할지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현재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이 이 1단계 국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1단계는 매수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바로 이 이후 2단계가 중요합니다. 2단계는 바로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나가며 횡보하던 주가는 30주 이평선을 돌파하며 박스권 고점을 뚫고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승 국면이 진행되기 전 적어도 한 번은 풀백, 즉 다시 후퇴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첫 번째 돌파를 놓쳤다면 이때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고 여기서 몇백 원을 아끼겠다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주식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일방통행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돌파 이후 상승 궤도에 진입한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1일 차트로 보면 그 안에 많은 상승과 되돌림이 있지만 주간 차트로 보면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서서히 30주 이동평균선과 비슷해지며 약해지는데 이때는 절대 주식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조언합니다. 2단계 후반부로 갈수록 등락폭은 대단히 변덕스러운데 절대 이때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다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규칙을 지켜달라고 장기 투자가라면 2단계 초입부에 주식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택시를 놓쳤다면 그 다음 택시를 타면 될 일입니다. 제때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이는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최고점에 매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좋은 일도 끝이기 마련이고 상승세가 꺾이고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자는 욕심을 버리고 방어용 매도로 50%를 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단계 최정상 지역으로 보이지만 언제든지 재차 반등해서 2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에서는 비중을 조절하고 이어질 다음 움직임이 2단계의 연장일지 혹은 4단계의 시작일지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절대 이때 50%를 매도했다고 안 팔았으면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방 돌파하며 박스권을 이탈합니다. 이때 초보자들이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승률이 높지 않은 배팅입니다. 저자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은 절대로 사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4단계에서 뚝심을 보여준답시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어렵게 번 돈이 사라져가는 것을 본다고 깨달음을 얻는 일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주가가 자꾸 떨어질 때 속수무책으로 애태우며 어서 빨리 바닥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아무짝에 필요 없는 4단계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4단계 이론을 투자자 트레이더 모두 지켜야 하는 철칙으로 내세우지만 만약 어떤 애청자님 말씀처럼 커피캔 전략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원칙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 전략은 정말 다양하고 어떤 것을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캔 전략을 사용하는 장기 투자가는 4단계 흐름이 이어지든 말든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예상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단기 추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4단계 주식을 절대 갖고 있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조차 사소한 마치 바이오와도 같은 초장기 투자가들에게는 4단계에 매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까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자의 이론은 이 4단계 이론이 끝이 아닙니다.
출판사로부터 인용 허가를 받긴 했지만 책을 그대로 전부 다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고정 댓글과 링크에 도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세에 따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3개월 정도의 동향을 파악하는 트레이더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장기 투자가 모두 매매가 가능한 범위는 2단계, 3단계 뿐입니다. 만약 3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4단계 하락 국면에서 떨어지는 주식을 잡았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잘 모르겠고 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믿으니 아주 긴 시간 보유하겠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예상됩니다. 혹은 V자 반등을 노리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1일 단위 반전을 노리는 데이 트레이더의 전략에 가까워 보여서 이러한 초단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주식을 언제 오르냐며 답답해하거나 혹은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의 하락세가 멈추길 간절히 바라며 수시로 체크하고 고통을 느끼신다면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장기 투자의 씨앗을 뿌려놓고 단기 트레이딩 성과가 나길 바라는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학수고대하는 태도입니다. 1단계, 4단계 국면에 접어든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흐름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단기 흐름에 예민하게 대처할 것이었다면 2, 3단계에서만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긴 안목의 투자 자금을 굴리면서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최소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자가 말하는 트레이딩도 계좌를 분리해서 병행한다면 장기 투자를 길게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종목을 러프하게 간추릴 때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을 사용하고 실제 매수 버튼을 누를 때에는 마크 미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너비니의 전략 역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몇 가지 예시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는 제가 그간 너무 많이 보여드렸으니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저자가 말하는 4단계 주기의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는 금양과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시청해주셨다면 뜨거운 논란의 금양은 당연히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금양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로 돌아가는 자동차를 전시하고 드림팩토리 조감도를 공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언젠가 금양의 비전이 현실화될 것에 배팅해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금양은 4단계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닥달하거나 조바심을 낼 것도 아닙니다. 혹시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피가 마르신다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굴리는 주식 투자 시드가 너무 크시거나 트레이더에 좀 더 적합한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판단은 저자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첨단 소재는 LIPF6 리튬이온 사업부를 영위하는 EDL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전반적인 캐파 구축 시점이나 사업부 진행 일정이 1년씩 딜레이되었습니다. 특히 파트너사인 엔캠은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일정 지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하락의 비밀을 제공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슈들을 빼고 오직 현재 주간 차트의 흐름만 보면 4단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기적 추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며 단기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실 것이라면 2단계 초입부 혹은 마지막 풀백에서 매수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부족하지만 제 경험담입니다. TCC 스틸은 2차전지 섹터가 무너질 때도 버텨주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목이었고 큰 수익이 발생했다가 눈앞에서 녹는 것을 다 지켜봤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저자가 시키는 대로 빨간 선을 깨자마자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큰 손실은 전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삼양식품은 2단계 이후 매수세가 약해졌고 30주 이동평균선까지 침범했지만 유효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30주 이평선만 보면서 1차원적으로 매매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30주 이평선 침범의 이유 등을 따지면서 2단계 안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시로 사고 팔며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지만 분명히 2단계 초입부는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장기 투자가들보다는 트레이더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크래프톤의 경우는 앞선 삼양식품과 동시에 진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 되었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제 매매까지 포함해서 예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이 4단계 이론은 만능 툴이 아닙니다. 저자의 전략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전략과 상충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4단계 이론을 장기 투자에 섞어 쓰시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계좌 분리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자의 4단계 이론은 만능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큰 흐름을 읽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극단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현명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투자가가 아닌 트레이더조차도 세간에 퍼져있는 단기 매매론보다 좀 더 느긋하고 긴 안목으로 추세를 보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생업으로 삼지 않는 분들께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튼 리딩방에 목도 날리지 마시고 단돈 2만원도 안 되는 책값으로 1000배, 만배 되는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주를 찾는 더 상세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주간지와 채널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첨부한 링크로 도서를 구매하시면 제게 커미션이 발생하지만 사실 저는 약 1년 반 전부터 이 책을 10원도 받지 않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스탠 와인스타인의 지혜를 기둥으로 여기에 적합한 살들을 계속 추가해가며 애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부 자료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RS, 상부 강도 또한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분석과 함께 이런 월스트리트 투자의 대가들의 이론을 정리한 콘텐츠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